자, 오늘은 굿라이프. 자, 최인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지으신 굿라이프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책의 한 부분 읽어볼게요. 이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만들었네요. 자, 딱 폈더니 117쪽이 나왔어요. 그냥 차례대로 읽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펼쳐본 부분 보지 않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놀이 많이 했죠. 딱 펼쳐서 글씨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하고 그런 거 했던 거 기억이 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6.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산다. 경험의 삶이 곧 무소유의 삶이다. 무소유의 삶을 동경하면서도 그런 삶은 고승이나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체념하며 살아왔다면 경험의 삶으로 목표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소유하지 않는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소유에 대한 욕망을 삶에 대한 경험과 관찰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경험하기 위한 소유, 관찰하기 위한 소유, 시간을 사기 위한 소유로 프레임하기 시작하면 아이고 처음이라 조금 아이고 소유 시작하면 소유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무소유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소유와 경험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 천착해온 코넬 대학의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경험이 무소유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소유물은 비교를 불러일으키지만 경험은 비교를 유발하지 않는다. 소유는 본질적으로 물건, 띵이기 때문에 비교가 쉽게 일어난다. 아파트의 평수, 자동차의 배기량, 옷의 브랜드 등 물건의 가치는 쉽게 숫자화될 수 있어서 비교가 용이하다. 소유가 유발하는 비교는 남들과의 비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건을 구매한 후에도 자신보다 더 싸게 산 사람은 없는지, 더 싸게 파는 곳은 없었는지,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등 전방위적인 비교가 발생한다. 최적의 물건을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적인 소비 성향을 심리학자 베리 스워츠는 극대화, 맥시미징 극대화라고 부르고 극대화 성향이 강할수록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는 반대로 경험은 본질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쉽지 않다. 추운 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옆집 물은 더 따뜻할 텐데 라고 비교하는 사람은 드물다. 영혼을 움직이는 도끼 같은 문장을 발견하고 내 친구는 더 좋은 문장을 발견했을 텐데 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드물다. 소유와 달리 경험은 지금 여기의 심리 상태를 강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 순간에 몰입하게 만든다. 경험은 우리를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경험의 삶이 곧 무소유의 삶인 이유는 무소유의 본질이 소유가 유발하는 비교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소유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무소유의 삶이 부담스러운 우리에게 경험의 삶은 아주 좋은 대안이다. 둘째, 경험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우리가 보유한 소유물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못한다. 소유물들이 우리의 취미나 선호, 그리고 성격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 내면의 심층까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 목록을 보아야 한다. 경험은 우리의 의식과 철학과 가치를 구성한다. 진정한 행복이란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경험이며 authentic self. 진정한 자기와의 조우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소유의 삶은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삶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 리스트를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이력서를 빼곡하게 채워나가는 사람이다. Experiential CV 경험 이력서. 셋째, 경험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소유가 대화의 주제가 되면 그 대화는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소유는 비교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대화는 관계를 위협한다. 사람들 사이에 내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반면에 경험에 관한 대화는 즐거움을 창출한다. 행복에 관한 연구들은 경험을 나누는 수다, 특히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경험을 나누는 수다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돈으로 경험을 산다는 것은 결국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산다는 것이다. 이야깃거리는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험이 제공하는 이야깃거리는 관계를 강화시킨다. 우리는 함께 경험하기를 원한다. 설령 혼자서 한 경험이라도 수다를 통해 그 경험을 나누기를 원한다.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간 경우에 사려는 물건이 서로 다르면 헤어져서 각자 쇼핑한 후에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등산을 함께 간 친구들이 서로 좋아하는 봉우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헤어져서 각기 다른 봉우리를 등산하고 내려와 만나는 경우는 드물다. 경험은 소유보다 훨씬 더 관계 지향적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의 영역에서 살면서 비교하지 않으려고 결심만 한다. 행복한 사람은 애초부터 비교가 일어나지 않는 경험의 영역에서 살아간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를 늘려 타인을 위협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늘려 관계를 강화한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를 통해 정체성 결핍을 은폐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한다. 결정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돈으로 경험을 사서 삶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장식거리보다는 이야깃거리가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었고요. 오늘 꼭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채환이가 생일 선물로 어제 동물원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못 들어갔거든요. 그거를 다시 오늘 할 건지 아니면 그 연사 발사되는 러프건? 그거를 사줄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저한테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이유는 있었죠. 집에 러프건 한 발씩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거 정리하기가 제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이들 보채는 것도 솔직히 좀 힘들고. 그래서 동물원에 가는 걸로 했는데 오늘은 동물원 쉬는 날이라 내일 가려고 해요. 우리 채안이가 둘 다 상관이 없다고 했거든요. 정말 많이 컸죠. 엄마의 마음을 읽어서 선택을 요구한 건지 아니면 정말 괜찮아서 요구한 건지 일단 둘 다라고 해도 너무 만족스럽고 대견하고 예뻐요. 제가 그렇게 육아를 했거든요. 자, 오늘은 10분 채 안 되게 했는데요. 자, 또 곧 만나요. 내일이라고 확답은 지을 수 없어요. 왜냐면 기분 내킬 때 지금처럼 할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때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볼게요. 자,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